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구 MBC 뉴스데스크는 자두 포도 축제를 앞둔 이곳 김천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김천은 몇 해 전 혁신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활력소를 찾고 있습니다. 김천의 특산물인 자두와 포도, 호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첫 소식으로 지역 농특산물의 차별화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가지마다 주렁주렁 달린 자두가 제철을 맞아 빨갛게 익고 있습니다. 김천은 전국 최대 자두 주산지로 1,100여 헥타르에서 한 해 9천여 톤이 생산됩니다. 고려시대부터 전국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김천 자두의 역사는 삼천 농가의 자부심을 통해 높은 품질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계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축풍령 고개의 바람을 맞아 김천 자두가 맛있고 탐스럽게 연글고 있는 포도는 자두와 함께 김천 농산물의 양대 산맥입니다. 비가림막 등 시설을 개량해 병충해를 최소화하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출하 전 당도 확인도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청포도 생산을 늘리는 등 품종 확대와 기술 개발로 수입산과 다른 지역 포도와의 차별화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천에도 많이 이제 심으려고 하는데 목목이 못 구해갖고 못 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술 보급을 해갖고 기술센터에서도 뭔가를 이제 기술을 가르쳐야만이 거기 품종이 좋은 품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이 밖에 호두 등 특화된 농산물이 많은 김천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농업 지원과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8,70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3천억 이상을 농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을 전국 최초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과실 브랜드 김천N을 만들고 로컬푸드 매장 확대,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유통 강화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있는 김천시, FTA 시장 개방과 내수시장 위축 등 급변하고 있는 농업 환경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김천 혁신도시에는 지난해 4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입주하면서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마무리돼 활력 넘치는 도시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된 율곡동 일대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김천의 원도심은 생기를 잃으면서 균형 개발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80만 제곱미터의 터에 조성된 김천 혁신도시. 광활했던 논밭은 고층 빌딩과 아파트, 상가가 들어서며 신도심이 됐습니다. 지난해 4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조달 교육원까지 추가로 입주했습니다. 13개 공공기관 직원 5,080여 명 가운데 55.9%는 김천으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혁신도시는 김천시의 인구를 늘린 것은 물론 전체 인구 중 85%가 40대 미만의 젊은 층으로 활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직원들의 경제 활동이 혁신도시에 국한되는 등 이전 효과가 김천시 전체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데다 김천의 기존 도심에는 주민들마저 빠져나가 상권 쇠퇴 등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김천시 인구 변화를 봐도 혁신도시가 들어선 율곡동은 1,500여 명에서 18,000명으로 김천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반면 다른 지역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이주 정착을 위한 대출금 이자 지원 등 혁신도시 활성화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기존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기존 시의 인구를 살려야만이 혁신도시가 살 수가 있지. 여기를 죽이고 혁신도시를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김천역 앞 상업지역 활성화와 자산동 주거공간 정비 등 원도심 활성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 그다음에 도시활력증진 사업, 샛들마을 사업을 해서 전체 국고보전을 포함해서 400억 정도를 시에서 지금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천시가 혁신도시 안착과 원도심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발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환경과 일자리 같은 주민 생활 여건은 도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김천시는 도심 중심에 있는 주민 기피 시설을 대폭 정비하는 한편 산업단지를 강화해 자급자족 도시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박재형 기자입니다. 한센인 마을과 시립 화장장, 공동묘지가 있는 김천 신음동 3회 마을 일대. 이전에는 외곽지였지만 시청 이전 등으로 도심 중심에 위치하면서 도시 발전을 가로막고 민원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7년 악취의 근원이었던 개분 퇴비 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이달 말 한센인 60여 세대가 이주할 양로주택 건설도 시작됩니다. 김천시는 앞으로 화장장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진입도로도 넓혀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배후에 거점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개발 가능한 용지를 분석하고 그 지장 요인이 무엇인지를 검토를 하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영차적인 사업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닭 등 가축 사육 두수가 경북 도내에서 많은 편인 만큼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느슨했던 가축 사육 제한 거리도 강화했습니다. 그 가축 사육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그 주민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김천 전체의 청정 지역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는 어모면 일대의 김천 일반 산업단지 3단계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고속도로와 인접한 편리한 교통 여건과 저렴한 분양가를 강점으로 지난 2011년 조성된 1단계 산업단지는 우량기업 15개 업체가 입주했고 지난해 2단계 산업단지도 100%의 분양률을 보였습니다. 도시정비와 경제 기반 확충을 통해 김천시는 자급자족 도시로 거듭날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박보수행 김천시장과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김천이라고 하면 혁신도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예. 혁신도시와 김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천의 혁신도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착공을 했고 지금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조성된 혁신도시입니다. 네. 혁신도시의 인구는 곧 2만이 넘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제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존 시가지와 혁신도시를 균형 발전시킨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현재 계획은 앞으로 이제 경찰서가 빠져나가면은 거기에 행복주택을 짓고 또 시청 민원실을 그걸로 옮기고 시내 중심으로 옮기고 또 시내에다가 자이 아파트, 우리 대신동의 삼도뷰, 또 교동의 행복주택 등 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젊은 사람이 구시가지에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시가지를 아주 잘 개발해서 정말 혁신도시 못지않은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 시승격 70주년을 앞두고 인구 15만 명 회복 운동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어떻게 성과가 좀 있습니까? 우리 김천은 1949년도에 경북에서 가장 먼저 시로 승격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1965년도에는 한때 김천시 금농군 인구가 21만 명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산업화에 뒤져서 김천의 많은 시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외지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단도 조성하고 혁신도시도 조성하고 해서 이제는 사람이 모여서 지금은 14만 3천 명이 넘어서는 곧 15만 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도 거주하는 시민만 주민등록을 옮긴다면 15만 명이 훨씬 넘어서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김천에 많은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천하면 또 교통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KTX와 고속도로가 지나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남부 내륙철도의 건설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추진 사항은 어떻습니까? 우리 김천은 1905년도에 경부선 철도가 생기면서 김천역이 생겨서 오늘날 김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천시는 철도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 7월 3일 날 김천시장에 취임하고 그해부터 정말 김천에서 진주, 거제까지 철도를 넣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 관련 박사, 학자, 대학 교수, 국토부 등 청와대에 안 맞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1년 4월 4일 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김천, 진주, 거제간 철도가 확정 고시가 됐고, 또 지난해에는 그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철도가 수서와 여주, 충주, 문경을 거쳐서 김천으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것만 된다면 정말 우리 김천은 30만 넘는 도시, 통일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복판에 살기 온 도시가 될 겁니다. 네. 아마 우리 선생님들도 훗날은 김천으로 이사 오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이곳 김천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자두포도 축제가 열리는데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김천은 과일의 천국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민들이 대한민국 어떤 농촌보다도 과일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개최되는 우리 자두와 포도의 축제는 정말 김천의 축제로서 김천이 지은 우수한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는 대구 시민 또 경북 시군 민 여러분께서 정말 김천에 한번 와보십시오. 김천의 자두와 포도의 맛을 한번 보시고 또 자녀들 들고 와서 함께 따본다면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물놀이장이나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김천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은 절대 실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들어온 그 밖의 주요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첫 청문회로 시작 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망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사장을 맡았던 홍승활 후보자에게 의원들은 재임 기간 중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1,200억 원이 넘는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 스크린도 발주 과정과 하도급 관리에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시민들을 불안하게 휩싸이게 하는 등 주먹구구식 제대로 된 검토가 없이 재하도급을 함에 있어서 발주처가 원청업체에게 56억 원이라는 큰 돈을 중간에서 마진을 가져가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공시지가 35억 원의 건물 소유 경위와 대구시 금고와 대구도시철도공사 주거래은행에서 받았던 대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30억을 대출한 상황에서 다시 상인 지점에서 3억 6천을 빌렸다는 것은 부동산을 전공하는 학자로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가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가족 성함도 안 나온다니까. 가족 성함도. 이거 고등학교 어디 나온지도 안 나와요. 본인 후보자 본인도. 청문회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스크린도 하나 이런 문제들이 부실이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 후보자가 대부분의 질문을 무리 없이 답변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실망스러운 청문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답지 못했다.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 일반적인 회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고 봅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7일까지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한 다음 채택한다면 21일까지 대구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에서는 여름밤 야구의 축제 2017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열립니다. 대구의 폭염을 날려버릴 이벤트와 팬들에게 오래 남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문을 연 대구의 새 야구장,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개장 이후 가장 큰 행사 올스타전이 펼쳐집니다. 본부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올스타전에 삼성도 팀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함께하는데요. 올스타라는 자체가 일단 되게 큰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팬들이 뽑아준 만큼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올스타 경기는 좀 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펜 필승조 장필중과 심창민,
내야수 조동찬과 포수 이주영도 감독 추천으로 라팍 첫 올스타전을 치르지만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이승엽 선수입니다. 대구에서는 네 번째, 하지만 이곳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는 처음 펼쳐지는 2017 올스타전. 처음의 의미와 함께 올해 올스타전은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의 마지막 올스타전이라는 의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지막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 또 제 가족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좀 안겨드리고 싶은데 사실 진행되고 있는 결과는 또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야구의 전설과 내일의 희망이 교차하는 이벤트 올스타전은 첫날 퓨처스 올스타전으로 시작해 다양한 이벤트와 토요일 본 경기까지 더위의 중심 대구의 한여름밤에 야구의 추억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부터 어제까지 경북 지역 온열 질환자는 24명, 대구는 3명이 발생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10명, 50대 10명, 40대 이하가 7명이고 질환별로는 열탈진이 13명, 열사병 8명, 기타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폭염 때는 외출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는 대구 중구청의 순종황제 억압길은 일제에 굴복한 비극적인 역사를 다크 투어리즘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또 수성구의 수성모 축조 일본인 기념사업과 포항시 구룡포의 근대문화 역사 거리는 식민지 근대화론에 근거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추진되는 이이루 기념사업 역시 이들 가족들이 친일단체에 가입한 사료들을 공개하며 선양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2살 동갑내기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4살 난 아들 A군이 어제 오전 침대에 엎드려 숨진 것을 발견하고 7시간이 지나 경찰에 신고했는데 조사 결과 평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이나 빗자루 등으로 A군의 신체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이들 부부는 A군이 침대에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지만 몸에 멍자국이 있어 추궁한 결과 학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차량 등록 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이 행정사 자격증을 돈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70살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빌린 자격증으로 일한 B씨 등 41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행정사 12명은 최근 3년 동안 1,000만 원에서 6천만 원가량을 받고 행정사 자격증을 빌려주고 B씨 등은 빌린 자격증을 내세워 차량 등록 대행 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혁신도시 조성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는 김천에서 뉴스데스크를 전해드렸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며 함께 발전하는, 그래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늘 시청자 여러분 가까이 찾아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유익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염이 기승입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